예, 두 주제 가운데 먼저 8위. 내 욕도 전해달라는 윤석열의 주문, 이 얘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캠프는 국민의힘 소속 4명을 포함해서 모두 5명의 전직 의원 합류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지지율도 좀 답보 상태고 윤 전 총장 발언에 대해서 뒷말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열을 갖춰보겠다라는 의지일 텐데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김경진 전 의원의 목소리부터 먼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람들 미친 소리까지만 나오는 아마 일남부터 일어났을 거다. 마치 제가 120시간씩 일하라라고 했다는 식으로. 지난번에 120시간 일하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너무 어떤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극단적인 비교나 예시를 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분명하게 덜 보인다고 할지라도 조금 평이한 언어를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도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김경진 전 의원의 말 좀 들어볼까요? 윤 전 총장이 준 첫 번째 미션은 밖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뭔지 모아오라였다. 물론 이제 공개가 되면서 특명 아닌 특명이 됐습니다만, 김근식 교수님, 이게 윤 전 총장 캠프 측이 좀 달라진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발표한 새로운 캠프 구성이 이제 바로 그런 식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초기 야권의 제1위 대선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캠프라는 게 잘 알려진 것처럼 실무형 중심으로 캠프를 꾸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잡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야권의 1위를 달리는 선두주자인데 기자들 마이크에 들이댔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메시지가 좀 정제되지 않은 측면에서 나와서 괜히 불필요한 논란을 사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일요일에 새로 구성된 캠프를 통해서는 좀 더 무게감 있고 그리고 좀 더 정무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심으로 보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에 그다음에 국민의당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캠프 중에서도 진보 쪽을 아우르는 중도까지의 어떤 의견들을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탈진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탈한 분들이나 아니면 예전부터 그 중도층에서 있었던 분들의 정확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주문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특화에 기반해서 윤석열 총장이 내 욕도 한번 비판을 다 모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 정도는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심기일전해서 캠프를 재구성하면서 이제는 좀 더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좋은 해석으로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본인이 실무형 캠프만 두고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보다는 주위에 이제 캠프에 무게 있는 어떤 조언이나 무게 있는 어떤 진언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결국 본인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캠프에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마음을 열어놓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주홍 교수님. 그런데 바깥의 비판도 모아오라. 이 말도 사실 언론에 홍보한 셈이 됐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윤석열 캠프가 이제 전열을 갖췄다. 이런 것도 좀 메시지다. 그렇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많은 분들이 들어가도 안 바뀌면 좀 이상한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바깥의 비판을 모아오라. 전 좋은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깥의 비판을 모으는 동안 좀 내부 정비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드 배치, 세금 문제, 120시간, 거기다가 대구 밀란, 그다음에 사면 논란까지 많은 실책과 실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좀 더 내부 정비도 동시에 하고 바깥의 비판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내부에서 또 거기서 무슨 얘기가 하냐면 외연 확장 후에 국민의힘과 협력하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내부 상황,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과거에 높았는데 지금은 정권 재창출과 유사해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비판하는 층 같은 경우 지지율이 높았는데 많이 급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정비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 경청을 하시는데 나오신 지 4개월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8월 말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경선버스가 출발합니다. 아직도 경청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입장을 정확히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바깥의 비판을 모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내부가 정비하고 자기 입장을 정해서 본인이 어떤 길을 갈 건지, 캠프가 어떤 길을 갈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국민한테 밝힐 필요가 있다. 전 안 그러면 밖의 비판 아무리 뭐 하겠습니까? 내부에서 갈 차가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저는 내 외부 둘 다 해야 되는데요. 일단 안에부터 빨리 좀 점검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윤 전 총장이 곧바로 입당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윤 전 총장 어제 부산 방문해서 야당 소속의 부산시장과 현역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총장님 화이팅 하시라고. 예, 건강하시고 대선 꼭 좋은 결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부산 돼지국밥이 참 애환이 있는 것 않습니까? 그 영화 변호인에 보면은 우리 노무현 변호사님이 1차 하시고 꼭 그 마지막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왜 윤 전 총장 부산 방문에 동행하냐? 좀 비판 목소리도 정미영 의원님이 좀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정 의원님, 어쨌든 함께 동행한다는 게 국민의힘과 차츰차츰 거리를 좁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난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함께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행보는 국민의힘과 거리를 좁히고 그다음에 입당을 그냥 눈앞에 초입기에 들어간 것처럼 다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하고 치맥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8월 초 입당 얘기도 나왔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람들이 지금 그 캠프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아마 김병민, 지금 대변인으로 예. 활동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는 뭐냐면 그 입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11월 달에 단일화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거는 다 입당 초읽기인데 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건 윤석열 총장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각별하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11월 달 입당 안 하고 11월 달에서 단일화하는 그거를 윤석열 총장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가면 정말 밀란 날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가.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예.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께. 어떻게 밝혀야 되냐면 입당을 하게 되면 입당을 빨리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언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저는 아무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작전상 11월 달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처럼 11월 달에 단일화로 합류하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얘기를 빨리 밝혀주는 게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에 대한 도리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에 대한 도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이 머지않아 입당 관련해서 가닥을 잡겠다라고 얘기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닥을 잡겠다라는 걸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부 다 입당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김병민 그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외연 확장 후 국민의힘과 협력하는 것이 순서상 맞을 수 있다. 이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비슷한 얘기잖아요. 입당하지 않고 11월 달에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그런 분석을 내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화면 하나 준비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이 있는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빠르게 입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더 많은 사람들과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고 난 다음 국민의힘과도 협력하는 부분들이 순서상으로 맞을 수 있는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자타공인하는 킹메이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 가교 역할, 그리고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내버려 두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요. 김구식 교수님이요. 김종인 위원장의 그 멘트나 말을 액면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좀 비유나 아니면 일반론적인 원칙을 좀 가지고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야권의 좋은 주자들이 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파일을 키워서 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큰 전략이 일단 먼저 있고요. 그 밑에서 그러면 윤석열도 잘 키워줘야 되고 최재형도 잘했으면 좋겠고 김동연도 화이팅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조언을 요청하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에 캠프 꾸릴 때 김종인의 사람들이 갔다고 하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가서 잘 도와줘라라는 것이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캠프에도 전적으로 저는 제위해서 올인하는 거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11월 달 입당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그동안에 쭉 했던 워딩을 보면 11월 달 입당하라는 게 아니라 11월 달까지 버틸 때까지도 지지율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캠프를 빨리 재구성하고 캠프가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거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지 11월까지 버티라고 저는 주문하는 거라고 강조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맥락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을 좀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뭐 그냥 든 생각은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이렇게 저희가 맥락을 다 따져봐야 될 정도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이도원 의원님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게 김종인 전 위원장은 계륵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륵이 뭐냐면은 닭의 이제 늑골 부분에 있는 그 살인데 먹자니 맛이 없고 또 버리자니 아깝고 그 김종인 위원장이랑 협력을 하려고 그러니까 상전 노릇할 것 같고 너무 또 요구하는 것도 많고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또 완전히 단절하려고 하니까 밖에서 욕하고 또 실제로 또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러니까 불가근 원 정도. 윤석열 총장은 남의 말 듣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캠프에 김종인 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갔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캠프 확장한 거는 윤 총장이 집에 있으면서 굉장히 방송하고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방송하고 유튜브에서 봤던 사람들 영입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패널들이 굉장히 여론에 영향이 많구나. 예. 그걸 알고 실제로 또 영입한 인사들이 지금 방송에서 계속 윤 총장을 위해서 열심히 알겠습니다.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는 거고 11월 경선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에게 그리고 최재형 원장에게 둘 다 오퍼를 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깨끗하게 거절하고 입당했습니다. 윤 총장은 조금은 약간 망설이는 것 같은데 역시 입당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